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월요일 음악 있는 이야기 월요 칼럼 김정환 목사입니다. (4월의) 첫 주에 인사드립니다. 주말엔 날씨가 풀렸죠? 어제는 창문을 열어놔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아마 어젯밤에 저녁 드시고 오랜만에 걸으신 분들 많죠? 봄이 그렇게 오고 있나 봅니다. 그러나 시카고의 봄 날씨는 예상할 수 없죠. 36년 전이죠. 1975년 4월 2일과 3일에 엄청난 폭설이 쏟아진 기록이 시카고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다행히 60도를 윗도는 따뜻한 날씨가 계속될 거라고 하니까 봄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걸쳐 우리는 프랑스의 유명한 19세기 작곡가 구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구노의 아베 마리아, 시실리아 장엄 미사를 먼저 소개해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오페라 파우스트를 소개해드렸죠. 이번 주도 역시 프랑스 작곡가를 한 명 더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클래식 음악에 있어서는 독일과 이탈리아보다 변방이지만 프랑스의 음악은 매우 아름다운 음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은 프랑스 작곡가 가브리엘 포레와 그의 음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친 김에 몇 번 더 프랑스 작곡가들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사실 우리가 프랑스 음악가와 친해지기가 어렵잖아요. 음악사적으로는 포레는 낭만파의 시대로부터 근대 음악의 길을 개척한 중요한 인물로 여겨집니다. 근대 프랑스 음악사에 포레가 차지한 비중은 대단히 큽니다. 그는 드뷔시보다 20년 먼저 나서 드뷔시, 라벨로 이어지는 근대 프랑스 음악의 기초를 세운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세련된 아름다움은 순수한 프랑스 향취를 바라고 있으며 대담하고 화성적인 감각에는 지금까지 맛볼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세계를 그렸습니다. 그는 저명한 오르가니스트였으며 교육자로서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프랑스 작곡가 마스네의 뒤를 이어 파리 음악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문화생에는 라벨, 에네스코, 슈미트, 블랑제 등 저명한 작곡가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포레를 가리켜 대기만성의 작곡가라고 이야기하지요. 그의 걸작으로 알려진 실내악 작품들은 거의가 70살 이후에 솟아내기 때문입니다. 포레는 전통을 존중했으며 그의 주의 깊은 대담성은 드뷔시처럼 혁명적은 아니라 해도 초기에 로맨티시즘을 제외하고는 부드럽고 세련된 그의 독창성과 노력은 과히 놀랄만합니다. 포레는 일찍이 베를레느의 시에 의한 가곡으로 유명한데 소위 몬느 샹송으로 불리는 9개의 곡으로 된 가곡집 다정한 노래 작품 번호 61번은 프랑스 가곡사의 불멸의 금자탑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이 포레의 유명한 가곡 중에 하나인 달빛이라는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신용옥의 목소리로 듣고 계십니다. 저도 대학 시절 3, 4학년 때 프랑스어 딕션과 가곡을 배웠는데 포레의 가곡 리디아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금 듣고 있는 달빛도 배웠죠. 여러분이 듣고 계시면 느끼시겠지만 프랑스 가곡은 특히 가곡의 반주가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반주가 단순히 화음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독주곡처럼 아름답고 독창적입니다. 이렇게 근대 프랑스의 서정파의 거장이며 나아가서는 근대 프랑스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포레는 어려서부터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그의 기교는 최고의 프랑스 음악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자유롭고 신선한 음의 취급과 섬세한 시적 감정에 가득 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9살 때부터 벌써 파리의 음악 전문학교에 가서 음악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젊고 뛰어난 교사 생상을 만나게 됩니다. 생상은 바로 학교 다닐 때 음악 교과서에서 배웠던 동물의 사육제로 유명한 프랑스 작곡가죠. 생상은 포레에게 슈만, 리스트, 바그너의 음악을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20살 때 포레는 화성법에서 2등상, 작곡 부분에서 1등상, 피아노에서 우등상을 타면서 파리의 음악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렌에 있는 성 소베르 교회의 오르간 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보불 전쟁이 일어나고 포레는 군에 지원하게 됩니다. 전쟁 후에는 다시 파리로 돌아간 포레는 여러 교회의 오르간 주자, 교회의 합창장으로 일하면서 여러 음악계 인사들과 교류하게 됩니다. 특히 그의 피아노 실력이 높이 평가되어 사람들은 앞다투어 그를 초대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그는 생상을 따라서 한 번은 뮌헨과 쾰른을 여행했는데 뮌헨에서 바그너의 니벨룽겐의 반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그너는 포레를 매우 복잡한 형태로 매혹시켰는데 그의 이러한 경험은 그의 전성시대를 준비하는 토대가 됩니다. 이때부터 포레는 수많은 작품을 작곡하기 시작합니다. 2개의 피아노 사중주곡, 6개의 녹턴, 6개의 뱃노래, 그리고 수많은 가곡이 그것들입니다. 특별히 포레가 40대 초반일 때 그의 부모가 차례로 세상을 떠나자 레퀴엠, 진홍곡이라고도 하죠. 포레는 그렇게 레퀴엠을 지어 비통한 아픔을 표현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이 포레의 레퀴엠 중 삐에 제주라는 곡입니다. 아마 멜로디를 들으시면 이 노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이 레퀴엠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전통에 대한 명백한 반항이었습니다. 포레는 레퀴엠을 통상적인 미사곡 순서에 의해 작곡하지 않았으니까요. 죽은 자를 위한 미사라는 진원곡에 따라붙는 디에스 이레, 즉 최후의 심판날을 아예 처음부터 넣지 않으므로 자신의 음악 철학을 분명히 천명했던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날로 표상되는 필요 이상의 겁주기에 포레는 식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죽은 자가 아닌 산 자들을 위로하며 내세를 향한 긍정적인 비전을 반영한 것이었죠. 포레가 파악한 레퀴엠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간을 심판에 붙이는 그런 무자비함이 아닌 천상을 향한 소망, 죽음이 삶보다 더 행복한 그 세계를 향한 염원, 따라서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온갖 종류의 위로를 뛰어넘는 최상의 위안으로서의 아름다운 진홍곡이 그의 이상이었습니다. 삐의 제주도 바로 그런 곡이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날이 생략된 대신에 삐의 제주, 리베라메, 인 파라디줌 등 전통에 벗어난 제목들이 배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진홍곡이 아니라 죽음을 위한 자장가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톨릭 예전 음악인 레퀴엠 미사곡에 이렇게 개인적인 소신과 음악 빛깔을 덧입힌 경우는 일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독일의 브람스가 만든 저먼 레퀴엠 이후 처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포레의 레퀴엠을 프렌치 레퀴엠이라고 부릅니다. 성당 관계자들은 포레의 레퀴엠이 유명한 건축가의 장례식 때 초연되었을 때 그래서 냉담하다 못해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레퀴엠 이후부터 포레의 음악은 보다 깊고 인생의 깊은 관조가 투영된 진면모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포레는 비록 바그너의 영향을 받았지만 후일 독일의 과장된 낭만주의 기법을 혐오했습니다. 그 대신 음악의 텍스트를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유연하게 흐르는 멜로디, 섬세한 화성의 변화를 비롯해 가사 하나하나의 의미를 극대화하려는 사려 깊은 배려가 그의 작품 속에 내비치게 됩니다. 그러한 포레의 노력이 인정받아 1896년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학교인 파리 음악원의 작곡가 교수로 임명을 받고 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9년 뒤 1905년 드디어 파리 음악원 원장에 오르게 되죠. 이때 그의 나이는 60살이었고 그럼에도 정열적인 활동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이 나이 30에 청각의 장애를 받기 시작한 것처럼 포레도 65살이 될 무렵 청각의 장애를 일으켜 75살에는 완전히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리 음악원장을 사임하고 조용한 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각을 잃은 포레는 창작의 불꽃을 꺾지 않았으며 1922년 소르본노에서 자선 연주회를 끝낸 뒤에 그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1924년 79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까도 언급한 바와 같이 포레의 실내악과 오페라, 가곡 등 브람스 이후 그만한 공적을 남긴 작곡가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독자적인 선율과 화성적인 감각으로 자신의 개성적인 스타일에 알맞은 작품을 써낸 작곡가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귀에 익은 실내악곡으로는 포레의 파반느를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 시그널 음악으로 틀어드린 곡인데요. 지금 다시 듣고 계십니다. 한국에서도 유행했던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에도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어 유명하지요. 파반느란 느릿한 두 박자의 춤곡을 말합니다. 스페인어로 파보라고 하는 공작의 우아한 동작을 흉내낸 곡으로 위험 있는 모양으로 천천히 추는 춤곡입니다. 1508년 류트곡으로 처음 나타나 20년대부터 유럽에 널리 퍼졌습니다. 느린 두 박자이며 종종 빠른 세 박자의 가야르드가 이어집니다. 파반느는 3세기가 지나 사라졌지만 영국의 버지널 악파는 여전히 작곡을 계속하여 예술적으로 파반느를 완성시켰습니다. 1600년 이후 파반느는 파두아나라는 이름으로 독일 초기의 모음곡 중 양식화되어 느린 반주형의 곡이 되었습니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와 본 윌리엄스의 파반느가 유명합니다. 포레는 낭만 음악의 끝자락 즈음에서 프랑스적 감성에 세련되고 섬세한 작품을 드러낸 음악들로 널리 기억되고 사랑받는 음악가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는 포레가 진원곡을 새롭게 해석한 것처럼 십자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에 대한 대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총독 빌라도, 가룟 유다, 나아가 우리 자신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또 다른 장본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나는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하셨듯이 십자가는 수동적이고 슬픔으로만 주목하는 상징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시는 것은 어떨까요? 월요 칼럼 시카고 나무교회 김정한 목사였습니다.